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딥러닝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딥러닝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합성곱 신경망, 순환신경망, 장단기 메모리,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우리는 CNN이라고 하고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합니다. 이런 합성곱 신경망은 주로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는 딥러닝의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의 패턴을 파악을 합니다. 합성곱 계층, 즉 컨보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계층, 풀링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다고 했죠. 우리가 개요에서 이런 딥러닝의 특징 중 하나가 계층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층적인 정보 처리가 바로 우리가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위층에서 단순한 특징을 학습을 하고 상위층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런 합성곱 신경망 CNN과 ANN, 즉 인공신경망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계층, 특징 추출,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면 먼저 입력으로 보면 CNN은 흑백 혹은 컬러 이미지가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ANN, 즉 인공신경망은 1차원 벡터 형태로 입력이 되죠. 이런 흑백 컬러 이미지는 1차원 벡터 형태가 아닌 우리가 2D 텐서, 3D 텐서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마지막 층에서 다시 1차원 벡터 형태로 변환이 되긴 합니다. 자, CNN은 계층이 좀 전에 설명드린 합성곱 계층, 풀링 계층, 완전 연결층 등이 있고요. ANN은 CNN과 다르게 완전 연결층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 완전 연결층은 CNN 연산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특징 추출 CNN은 자동으로 특징이 추출되고요. 인공신경망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CNN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가 적습니다. 인공신경망은 파라미터 수가 많습니다. 제가 연산 과정을 말로서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NN 연산 과정은 총 8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인풋에 로봇이 있죠. 자, 이런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합성곱 신경망의 이 연산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우리가 강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1단계는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합성곱 계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활성화 함수를 거치게 되고요.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풀린 계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합성곱 계층, 활성화 함수, 이 풀린 계층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는 우리가 플래턴이라고 하고요. 펼치기라고도 하는데, 일곱 번째 단계는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층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 이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1단계는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은 이미지로 입력이 되겠죠. 이미지가 이런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이 될 때, 예를 들어서 28x 28 픽셀을 가지고 있는 흑백 이미지라고 하면 28x 28 그리고 흑백이기 때문에 한 장이죠. 우리는 이것을 2D 텐서라고 하고요. 만약에 컬러 이미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x 100 픽셀을 가진 컬러 이미지라고 하면 높이는 100, 폭은 100, RGB이죠. 그래서 이 깊이는 3인 3D 텐서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합성곱 계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합성곱 계층에서는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 픽처를 추출합니다. 픽처 맵, 특징 맵을 생성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필터는 작은 크기입니다. 3x3 혹은 5x5 등이 있고요. 입력 이미지 위를 이 필터가 이 위를 슬라이딩 하면서 연산을 합니다. 이 픽처의 연산은 입력값 곱하기 필터값 플러스 편향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선형적인 어떤 특징을 나타내주는 픽처 맵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때 이 픽처 맵은 한 개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픽처 맵의 수가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죠. 세 번째 단계는 활성화 함수를 거치게 되고요. 비선형 함수, 대표적으로 넬루 함수 등을 적용하여 이 비선형 특징 맵을 만듭니다. 목적은 비선형성을 도입하여 더욱 복잡한 패턴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풀린 계층 영역인데요. 풀린 계층은 특징 맵, 픽처 맵의 크기를 줄이고 연산량 감소 및 위치 변화에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맥스 툴링을 사용을 하고요. 맥스 툴링이라는 말은 작은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2x2 영역에서 최대값 한 개의 값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출력 공간의 해상도를 줄이는 거죠. 두 번째 단계의 합성곱 계층과 네 번째 단계의 풀린 계층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합성곱 계층, 활성화 함수, 이 풀린 계층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반복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여러 계층 쌓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계층이 바로 우리가 계층적 정보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더 깊은 층에서는 더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 할수록 처음 이 계층적 정보 처리에서는 선,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양, 그 다음은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6번째 단계는 우리가 플래턴이라고 하고요. 펼치기라고도 하는데,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컬러 이미지가 입력이 되었다면 이 3D 텐서를 이제 1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3D 텐서가 7x7x 64라고 하면 1136 벡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 전부 다 곱하면 벡터로 만들면 3136이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면 해당 영역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단계는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층이라고 합니다. 플래턴된 이 벡터를 입력받아서 출력 클래스의 수만큼 뉴런이 전부 다 연결되어 일반적인 우리가 인공신경망처럼 작동이 되고요. 8번째 단계 이 출력층에서는 분류 문제라면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고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해당 이미지가 1단계 입력 데이터가 되고요. 자, 해당 영역이 2단계 합성곱 계층이 됩니다. 합성곱 계층을 통해서 픽처 맵이 생성이 되고요. 3단계 활성화 함수를 해서 비성형 특징 맵을 만들고 해당 단계가 바로 풀링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합성곱, 활성화, 이 풀링의 단계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2번 층을 쌓는 것이 바로 5번째 단계 여러 개의 층 쌓기가 되고 해당 단계에서 바로 플래튼, 펼치기가 되고요. 해당 단계가 바로 7단계 완전 연결층이 되고 제 8단계에서는 출력층, 아웃풋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이번에는 합성곱 신경망에서 중요한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합성곱 계층,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하고요. 이런 합성곱 계층은 두 함수를 서로 겹쳐가며 곱하고 더하는 연산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합성곱 계층에서는 이 이미지 위에 필터를 슬라이딩 하면서 연산을 한다고 했고 이 연산이 바로 입력값과 필터 값을 곱하고 더하기 편향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를 서로 겹쳐가며 곱하고 더하는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필터를 통해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형적인 특성 맵, 픽처 맵스가 생성이 되고요. 합성곱을 거치며 출력값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곱하고 합하기 때문에 작아지겠죠. 자, 합성곱 계층에는 필터, 패딩, 스트라이드 이와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필터, 우리는 커널이라고도 하는데 이 필터는 분류할 특징이 이미지에 있는지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3x3과 같은 홀수 크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패딩은 합성곱 진행 시 사이즈가 작아져 정보가 유실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0을 추가하여 테두리를 생성합니다. 물론 이 패딩은 주변 테두리에 0을 추가해도 되고요.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필터를 이동하는 간격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이미지를 합성곱 계층을 통과하게 되면 출력값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죠. 특성 맵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해집니다. 입력 데이터의 폭 빼기 F, 필터의 크기가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패딩이 되고요. 이 값을 나누기 스트라이드로 해주고 해당 값의 절대값 더하기 1을 해주면 특성 맵의 폭이 되고 특성 맵의 높이는 동일한 공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 곱하기 6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죠. 해당 이미지는 데이터에 이제 이 손실, 합성곱을 하게 되면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했죠.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패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양 귀퉁이에 보면 0으로 픽셀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패딩이 추가가 된 거고요. 패딩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출력이 크기가 작아지고요. 패딩이 있다라고 하면 입력값과 출력의 크기가 같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는 패딩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거치더라도 이 특성 맵의 크기는 동일하게 6 곱하기 6일 겁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6 곱하기 6 이미지에 지금 패딩이 추가가 되어 있고 필터는 3 곱하기 3입니다. 이 3 곱하기 3 필터는 숫자가 010, 01-41, 010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네요. 합성곱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연상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어떻게 거치냐면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런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회색 영역이 3 곱하기 3이 되고 필터도 3 곱하기 3이 되죠.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이 픽셀의 위치를 곱하기를 합니다. 9 곱하기 0은 0, 5 곱하기 1은 5, 0 곱하기 0은 0. 아래는 뭐 0, 6, 0이 되죠. 이 0, 5, 0, 0-8, 4, 0, 6, 0.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해당 값을 전부 다 합합니다. 합하면 5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6은 7이 되죠. 해당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필터는 스트라이드가 1이 되는 겁니다.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동이 되고 이동이 될 때마다 이때
합성 곱을 통해서 이 계산된 값이 입력이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6 이 입력 데이터에 패딩이 1이 있고 스트라이드가 1일 때, 그리고 필터는 3 곱하기 3이죠. 이때 특성 맵의 크기는 6 곱하기 6, 동일한 크기가 유지가 되었죠. 왜냐하면 패딩이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6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이 6 곱하기 6, 필터가 3 곱하기 3, 패딩이 1, 스트라이드가 1이죠. 이 출력되는 이 폭만 한번 보겠습니다. 6이 나와야 됩니다. 자, 6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 win 6 빼기 필터 3이 되죠. 6 빼기 3 더하기 2 곱하기 p, 패딩 p는 1입니다. 3 더하기 2는 5 나누기 스트라이드는 1이죠. 그래서 5 나누기 1은 5 더하기 1은 6이 되는 겁니다. 이 특성 맵의 크기 높이 역시 계산해 보면 6이 나오고, 그래서 특성 맵의 크기는 6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풀링 계층입니다. 이 풀링 계층은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풀링 레이어는 입력된 특징 맵에서 일부 영역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런 일부 영역 기준으로 최대값 혹은 평균값 등을 추출하여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고 사이즈를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풀링 계층의 종류는 맥스 풀링, 즉 최대값을 사용하는 거고, 에버리지 풀링은 평균값을 사용하는 거고,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이 풀링 계층은 더욱 간결하고 계산 효율적으로 만들며 과적합을 줄이고 위치 변화의 이 간결한 특성을 갖게 합니다. CN에서 일반적으로 맥스 툴링이 많이 사용되고요. 이 풀링 계층을 제가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합성곱 계층에서 6 곱하기 6 이 특성 맵이 출력이 되었죠. 이 6 곱하기 6 이 특성 맵을 일반적으로 이 풀링은 2 곱하기 2 영역 기준으로 맥스 풀링, 즉 최대값을 사용합니다. 2 곱하기 2로 이제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 보면 마이너스 19, 21, 16, 마이너스 30에서 최대값은 22가 되고, 다음 영역에서는 23이 되고, 그 다음 영역에서는 1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최대값을 골라서 다시 이미지 특성 맵을 만드는 것이 바로 풀링 영역이고, 결과적으로 3 곱하기 3의 특성 맵의 크기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보면 처음에 6 곱하기 6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필터를 통해서 합성 곱을 하고 이 풀링 계층을 통하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3으로 만들어졌고, 이 6 곱하기 6 이미지가 22, 23, 21, 24, 7, 1과 같은 어떤 특징이 추출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딥러닝 분석에서 첫 번째 강의 개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강의는 순환신경망, 장기적 메모리,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